자, 오늘은 양력으로 2045년 2월 21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45년 1월 5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을중년, 무인을 병오일이 되겠고, 일지는 병오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팔자라고 합니다. 사주라고 하는 것은 네 기둥을 말하죠. 연의 기둥, 월의 기둥, 일의 기둥, 그 다음에 시의 기둥. 그래서 연주, 월주, 일주, 시주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글자가 다 주마다 두 글자씩 있습니다. 연간이 있고요. 연지가 있고, 그 다음에 월간, 월지, 일간, 일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 시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글자는 바로 일주의 천간인 일간이 가장 중요하고, 다음에 월주의 지지인 월지가 가장 두 번째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간이 어느 월령에 어느 월지에 태어났느냐를 놓고 사주를 보게 되는데, 오늘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병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병이라고 하는 천간에는 10개의 천간이 있죠. 갑, 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이 있게 되는데, 이때 병이라고 하는 것은 세 번째 천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천간, 갑, 을 다음에 병이 되겠죠. 갑목, 을목, 그 다음에 병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갑과 을은 오행으로는 목, 즉 나무가 되는 것이고요. 병이라고 하는 것, 내일 정과 마찬가지로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 불이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열기를 말하는데, 이 뜨거운 열기를 하면 그냥 따뜻하고 저기 사우나 가게 되면 뜨끈뜨끈한 그런 거, 맥반석 이런 거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열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주 뜨거운 열기를 말해요. 몇 천도, 쇠를 녹일 수 있는 정도, 몇 천도, 몇만 도, 태양 온도는 수십만 도 이상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화라고 하는 것은 불이면서 열기라고 하는 것, 엄청나게 세상을 다 태워버릴 정도의 그런 아주 뜨거운 열기를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열기를 주관으로 하는 계절은 갑과 을은 목으로서 봄을 주관했다라고 하면, 오늘 병화하고 내일 공부하게 되는 정화라고 하는 것은 불의 기운,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절로는 여름이 됩니다. 지지로는 4, 5, 미, 남방이라고 표현하죠. 4월, 5월, 미월이 모두 여름이 되면서 화가 왕한 화왕절이 된다. 이거는 이제 때 4월, 5월, 미월 공부할 때 또 열심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화라고 하는 것 주관하는 색깔, 적색, 빨간색이 되겠죠. 목은 파란색이었고요.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오행은 색깔은 빨간색이면서 주관하는 신 주작이라고 해서 붉은 봉황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상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오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의 예지신이라고 해서, 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진 마음, 그 다음 의라고 하는 것은 강철과 같은 어떤 그런 의기심 같은 것을 말하고요. 예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 모든 만물에 대한 어떤 예절을 뜻하는 것이고, 지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같은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 모든 만물에 대한 어떤 신뢰를 이렇게 뜻하게 되는데, 어저께 공부했던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인을 주관한다라고 했다라고 봤으면, 오늘 공부하는 병화라든가 내일 공부하는 정화는 예를 주관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라고 하는 것은 예절이죠. 예절, 상대방에 대한 어떤 깍듯한 존경심을 표현하는 것이 예인데, 왜 그러면 화라고 하는 것이 예를 주관하느냐? 자, 예라고 하는 것은 남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지, 남한테 보여주지 않고 저기 어두컴컴한 지하실에서 상대방도 보이지 않는 데서 옷도 대충 입고 대충 이 고개를 숙이는지 안 숙이는지도 모르게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예를 표현할 수 없죠. 그래서 예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보일 수 있도록 깍듯한 어떤 언행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 보이기 위해서는 밝음이 있어야 되죠. 빛이 있어야지만 그 예절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이 예를 주관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오늘 병화라고 하는 것,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개념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불은 빛으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빛, 그 다음에 화는 열기, 뜨거운 서의 뜨거운 열기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쇠를 녹일 수 있는 그런 뜨거운 열기이기도 하지만, 또 세상을 밝혀주는 빛이기도 한데, 중요한 것, 이 병화든 정화든 일간이 병화, 화일 때는 열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보는 것이 사주를 이해할 때 좀 좋겠고요. 그다음에 일간이 아닌 타간지로 화가 있을 때는 그때는 뭐 열기로 보는 것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좀 쉽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화, 정화가 일간일 때는 빛으로 이렇게 생각하시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화라고 하는 오행도 다시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음화하고 양화로 구분했을 때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라고 되죠. 양화가 되죠. 양화는 대체적으로 우리가 물상의 비유를 할 때 태양지화로 표현을 한다. 태양지화. 태양지화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뜨는 태양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상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상천하에서 가장 밝은 것은 바로 태양인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 외계의 것에서는 뭐 태양보다 더 크고 태양보다 더 밝은 행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명리학이 만들어지는 그 지구별이라고 하는 곳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밝고 가장 뜨거운 것은 바로 이 병화인 태양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은 자연 발생적인 불로 본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 자, 내일 공부하게 되는 정화라는 것도 우리가 좀 같이 공부해 볼 필요는 있겠다. 정화는 병화가 양화였으니 당연히 정화는 음화가 되죠.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만 있고 양이 없을 수 없고요. 그다음에 양만 있고 음이 없을 수 없다. 그래서 음과 양이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남자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라고 하는 인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여자만 있어서도 안 되죠. 남녀 모두 같이 있어야지만 서로 아이를 낳고 인류를 보존시킬 수가 있는데, 남자는 양이 되는 것이고 여자는 음이 된다 이렇게 비유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이 양화라고 하면 정화는 음화가 되는데, 자, 병화라고 하는 것 태양지화, 태양과 같다라고 했을 때 정화는 뭘로 비유를 하냐? 등쪽 지화라고 표현한다. 하늘에 있을 때는 뭐 달빛이라든가 별빛 같은 걸로도 볼 수가 있겠고요. 지상에서 땅 위에서 볼 때는 촛불 같은 개념, 닭불 같은 개념 또는 전기불 같은 개념으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양화인 병화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연적인 불이었다라고 이라고 봤을 때 정화는 조금은 인위적인 불이죠. 촛불, 사람이 빛으로 쓰기 위해서 쓰는 것이고, 모닥불은 사람이 따뜻한 온기를 위해서 만드는 것이고, 전기불은 둘 다죠. 빛으로도 쓸 수 있고 온열기로도 쓸 수가 있어. 어떤 목적이 있고 좀 인위적인 냄새가 이렇게 나죠. 그래서 병화는 조금 자연적인 불이다라고 하면 정화는 좀 인위적인 이런 불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일간 자체가 병화일간이 약할 수도 있고 정화일간이 약할 수도 있는데, 당연히 약한 경우에는 뭐 간목이라고 하는 인성으로서 목생화해서 화를 생조해 주는 필요가 있는데,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약할 때뿐만 아니라 일간이 좀 신왕해도 어떻다? 양목인 간목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모촛불이 밝다고 해서 파라핀이 필요 없는 게 아니고요. 전기불이 100족짜리라고 해서 전기가 안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전기불이 굉장히 밝아요. 근데 전기가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정화가 간목을 얻는다라고 하는 뜻은 불이 켜지기 위해서 전기가 계속 공급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화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일간이 좀 왕하다 하더라도 사시사철 인성인 목을 얻는 것이 필요하고요. 병화 같은 경우는 뭐 약할 때 당연히 간목 필요하지만, 일간이 왕할 경우에는 굳이 병화 같은 경우에는 간목이라고 하는 인성이 필요가 없겠다라고 하는 점 한 가지 또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일간이 신왕한 경우가 있습니다. 병화일간도 신왕할 수 있겠고요. 정화일간도 신왕일간이 왕할 수 있는데, 자, 병화라고 하는 것, 정화라고 하는 것이 일간이었을 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빛으로 본다 그랬죠. 이 일간이 화일 때 빛은 밝을수록 좋아진 것. 병화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밝으면 밝을수록 세상 천하를 멀리까지 비춰줄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게 되는 것이니, 병화나 정화 같은 경우는 일간이 왕할 때는 임수라고 하는 수를 얻어서 수보양왕해 주는 것을 매우 좋아한다. 즉, 하늘에 태양이 떠 있는데 또는 하늘에 달이 떠 있는데 그 밑에 아주 맑고 깨끗한 바다라든가 강이라든가 호수 같은 것이 있으면 그 태양빛, 달빛을 보강시켜 줄 수 있죠. 정화 같은 경우는 뭐냐면 예를 들면 전기불인데 형광등인데 그 뒤에다가 거울 같은 걸로 이렇게 뒤에다 이렇게 받쳐 놓게 되면 그
빛을 반사해서 더 밝게 되는 것과 같다 해서 수보 양광 줄여서 보광해 주는 것을 좋아하고, 또 수를 얻으면 임수를 얻으면 빛은 보광을 하지만 뜨거운 열기는 수극화해서 열기를 갖다가 조후해주는 역할도 하게 된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화는 빛이라고 하는 개념과 그 뜨거운 열기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이해해 주신다라고 하면 크게 어렵지 않게 이해해 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선생님 간목만 필요하면 을목은 필요가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초가 됐죠. 제가 어저께 을목 공부해서 화초이면서 을목은 간목하고 달라서 이 을목은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승목이기 때문에 목을 생할 때는 을목보다는 양목인 간목으로 생해야지만 실질적으로 화를 생하는 공력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이 월령은 다른 말로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 다 같은 말, 월주의 지지를 이루는 명칭이 월령, 월지, 월원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이고, 이 월령, 월지, 월원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춘하 추동을 말하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안에는 우리가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추론해낼 수 있는 글자가 바로 이 월령, 월지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이고, 사주가 길한 사주라고 말씀을 많이 하죠. 좋은 사주는 어떤 사주니까 이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잘 이룬 사주가 아주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사주고, 그 다음에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이루지 못했다 그러면 빈천한 사주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되는 것이다. 자, 지금은 이제 월령이 인월이 되었습니다. 인월이라고 하는 절기를 먼저 보게 되면, 절기는 입춘과 우수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바로 이 입춘이 되면서 월이 바뀌게 됩니다. 입춘이 되면서 동절이었던 축월에서 그 다음에 춘절인 인월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해자축월이 겨울이었다라고 하면 인월, 묘월, 진월 같은 경우에는 계절로는 이제 춘절이라고 해서 봄이 되는 것이고, 따뜻한 온기를 가지고 있다. 목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온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인월, 묘월, 진월은 동방,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따뜻한 봄이 된다. 그래서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초춘, 초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묘월은 중춘이라고 표현을 하고, 진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모춘, 늦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인월은 목이라고 하는 오행이 임관지가 되고, 묘월은 제왕지가 돼서 목이 인묘월에 가장 왕성하고, 진월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진월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진월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목이 왕한 계절은 인월과 묘월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이 인월은 제가 초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겨울에서 이제 금방 봄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아직은 겨울의 차가운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아직은 겨울에 차가운 한기가 미진하다, 아직 다 가시지 않았다라고 해서 대부분 조후라고 하는 개념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조후라고 하는 것은 뭐다? 차가운 것을 따뜻하게 하거나 또는 더운 것을 시원하게 만드는 것인데, 인월은 겨울에 차가운 한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화를 얻어서 따뜻하게 조후해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화는 병화를 얻는 것이 좋고, 물론 정화도 얻어서 쓸 수도 있겠지만은 아직은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은 병화에 비해서 조후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병화일간이 인월에 태어났을 때는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죠. 하나의 뜻은 태양과 같다라고 해서 태양지화로 태양의 비유를 많이 한다. 무조건 또 그렇다고 해서 병화를 태양으로 봐서는 안 되고, 대표적으로 병화를 우리가 설명할 때 태양의 비유를 많이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태양지화인 병화는 천하를 밝게 또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양을 대표하는 그런 지존과 같다,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병화 일간이 신왕한 경우에는 임수로서 보광해 주는 것을 좋아하고 신약한 경우에는 인성인 간목으로서 생조해 주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병화가 태어난 월령 인월이죠. 인월은 일단은 양으로 치면은 삼양이 진기한 그런 시점 자가 일양 축이 이양 삼은 이는 삼양이 진기한 때이기 때문에 양의 기운이 약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인월이라고 한 것은 목이 왕한 계절인 모광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월의 병화는 월령 자체도 통근할 수 있고 월령 자체 통근도 할 수 있고 인중 간목의 생조도 얻을 수 있으니 인월의 병화는 신약하지 않고 오히려 신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간 병화가 왕하기 때문에 원칙론적으로서 칠살인 임수로서 병화를 수보 양광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많은 분들이 임수가 칠살인데 칠살을 어떻게 씁니까? 라고 하지만은 상황에 따라서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칠살을 좋아하는 일간이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칠살을 싫어하지 않는 그러한 일간이 있는데 병화는 칠살 임수를 매우 좋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월의 병화는 임수를 얻어야지만 병화를 보광하고요. 이 병화를 보광하면 병화의 빛이 더욱더 밝아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더 밝아지게 되면 세상을 더욱더 밝게 비칠 수 있는 그러한 구조가 되는데 문제는 뭐다? 인월은 목과 화는 왕하지만은 임수 입장에서 인월은 수 입장에서는 여기가 병지가 되죠. 그러면 임수 입장에서는 여기가 약하다라고 하는 것이다. 임수. 그래서 이 인월의 병화가 임수를 치용할 때는 임수 자체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뭘 대동해서 쓴다? 재성인 경금 또는 신금을 대동해서 이 금으로서 목을 좀 절제시켜 주고요. 금으로서 임수를 생조해 줄 수 있다라고 하면 금상첨화가 되겠죠. 그래서 인월의 병화는 먼저는 칠살인 관성을 쓰고 다음으로 경금, 신금, 재성으로서 칠살을 보좌해 주는 그러한 구조로 사주 용신을 치용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거를 제자 약살격이 되면 병화는 인월에 중화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병화가 임수를 치용하는 경우에 무토가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무토는 임수를 갖다가 파극하게 되고 무토는 병화를 회기무광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점에서 임수를 용신으로 쓰는 경우에는 무토나 기토 같은 것이 천간에 투출하는 것은 결단코 좋지 못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병화일간이 되겠고요. 병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인월이 되겠습니다. 항상 사주 볼 때는 일간이 어떤 일간인지, 그다음에 어느 월령에 태어나는지를 꼭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로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의 틀을 보는 것인데 사주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서 서로 상호간에 어떻게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느냐 이거를 보는 것이 격과 국을 보는 것이고 용신을 보는 것은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를 용신이라고 하고요. 이 사주를 중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사주의 왕세와 한열을 중화시키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왕세라고 하는 것은 사주에 있는 오행이 있는데 이 중에서 어느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보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일간의 오행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의 한난 조습을 말하는 것인데 한이라고 하는 것은 차가운 것을 말하는 것이고 나는 따뜻한 것, 조는 건조한 것, 습은 습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난 조습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너무 추워서도 안 되고 겨울처럼 그다음에 여름처럼 너무 뜨거워서도 안 되고 서로 적정하게 뷰가 잘 맞아 있어야지만 좋은 사주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좋은 사주는 중화가 잘 된 사주인데 무엇이 중화가 잘 되어야 되냐? 왕세와 한열이 중화가 잘 된 사주를 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격국과 용신도 결국은 일간과 월령이라고
병화라고 하는 것을 토대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일간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가 되겠고요. 월지에 있는 임목은 양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화가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양대 양의 관계, 양화가 양목을 받는데 월지에 있는 목이 일간 병화를 생해주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목생화라고 해서 월지 있는 임목이 병화 일간인 나를 생해준다 생아자라고 하고, 나를 생해주는 것은 무엇이죠? 인성이라고 합니다. 인성은 나를 생해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는 그런 개념이고요. 육친으로 보게 되면 인성은 어머니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나를 낳아준 생모도 있을 것이고, 생모 또는 적모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뭐 계모라든가 서모 같은 것으로도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인성을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 보게 되면 정인과 편인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발을 정자죠. 그러니까 나를 낳아준 진짜 생모라든가 정모 같은 개념이 정인이라고 하면, 편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죠. 치우쳐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는 것이 편인이 되니 계모, 서모를 우리가 편인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친을 배울 때 정인은 좋은 것이고 편인은 나쁜 것이다 이렇게 배우기도 하지만, 가르쳐주고, 근데 이제 꼭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일간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과 전체 사주국세의 구성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정인이 좋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주 구성이라든가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는 편인을 좀 더 좋아할 수도 있겠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은 똑같은 화이지만 병화와 정화가 있다라고 하면, 화를 실질적으로 생할 수 있는 목은 을목이 아니라 간목이 되는 것이죠. 근데 잘 보시면 병화 입장에서 간목은 뭐가 되죠? 얘는 편인이 되는 것이고, 정화 입장에서 간목은 정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정인이 좋은 것, 편인은 나쁜 것,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생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자,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양대 음의 관계 또는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이거는 정인이라고 하고요. 편인은 반대로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오늘처럼 이렇게 양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거나 또는 음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이것은 편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인월의 병화가 태어나게 되면 이거는 편인 격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인월은 목의 임관지가 되는 것이고 또 화의 장생처가 되는 것이니, 병화가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 병화가 인에 뭘 할 수 있죠? 통근, 뿌리를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일간 병화가 약하지 않고, 또 일간인 병화를 월지에 있는 목이 생주해 주다 보니 모왕자상이라고 해서 어머니도 왕하고 일간인 병화도 왕합니다. 그래서 일간 병화의 특성상 왕하면 임수를 얻어서 병화를 갖다 수보양 광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월의 병화는 일단 일간 병화하니 7살 평관을 얻어서 병화를 수보양강해주고 또 목을 생해주는 의미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은, 인월의 임수는 월의 수는 인월의 병지가 되는 것이니 용신으로 써야 될 임수가 인월의 용신으로 써야 될 임수가 약하기 때문에 금이 있어서 저 임수를 도와줘야 된다. 이 금이 있다라고 하는 뜻은 금생수에서 수를 생해주는 역할도 하지만 용신의 기운을 목이 뺏어가는 것을 방비해주는, 금극목에서 목을 억제시켜주는 역할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인월의 병화는 임수로서 병화를 보강해주는 용신으로 취하고, 재성인 금으로서 임수를 보좌해주는 휘신으로 한다라고 해서 인월의 병화는 제자 약살해주는 사주 구조가 된다라고 하면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디를 먼저 볼까요? 일단 일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지 5화를 얻었습니다. 5화는 병화 입장에서 저거는 양인이 되는 것이고, 인월에 5화가 있으니까 원래는 인오술화국을 짜는 것인데, 술토는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오가 있으면 준삼합은 이룰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오화국이 되니 병화 일간 자체가 더욱더 세력을 크게 얻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문제는 이제 월간에 무토가 도출하게 되면 무토 입장에서는 왕하의 기운을 뭐부터 설한다 이렇게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병화가 이 무토 병화가 인후 회곡해서 병화가 왕해지는 만큼 무토도 같이 왕해지는데 무토가 왕해지면 왕해질수록 뭐가 된다? 병화를 회귀무광해는 그러한 애로가 있다. 그래서 이 무토는 제거시켜주는 것이 필요한데 연간에 있는 정인 을목 가지고는 무토를 제하기가 좀 어렵고 더하여 축토를 연지해서 봐서 토가 더 세력을 얻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뭐가 가장 부족합니까? 수가 가장 부족한 국세가 된다. 축토는 습토이라서 축중에 있는 개수가 있긴 하더라도 이렇게 축중에 있는 개수만 가지고 조후를 한다거나 병화를 보강할 수 있는 힘은 보강은 절대 안 되는 거고 그냥 단지 축중 개수로서 그냥 인월에 화가 왕해서 건조해지는 것을 잠시 막고 있다 정도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수가 부족한 단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생시 무자시가 있습니다. 무자시가 되게 되면은 또 무토가 투출돼서 병화를 회강하는 것 좋지 못하고요. 역시나 무토 두 개가 있는데 을목 가지고는 요 토를 제하는 공력은 크게 떨어지게 되니 병화가 아무리 왕하다 하더라도 병화를 회강하는 것은 결코 좋게 볼 수도 없고 또 임수도 없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자수가 시지인데 좌우충되니까 이것도 양인을 충하는 것은 매우 좋지 못한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축시가 되게 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토는 아니다 하더라도 토가 있게 되면은 토는 수를 극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죠. 축토가 있다 하더라도 뭐 차라리 뭐 개수라든가 임수 같은 것이 천간에 투출되는 것이 좋을 텐데 축중 개수만 가지고는 사주 자체가 매우 건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경인시 같은 경우에는 인후회곡 경금 투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경금의 뿌리가 연지 있는 축도 간신히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인후회곡 그러니까 뭐 목화는 더욱더 왕해지고 수기가 부족해서 사주가 매우 건조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운은 금수운으로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되고요. 임진시 같은 경우에는 자, 요게 또 진토를 봤기 때문에 토가 다시 왕해질 수 있지만 좀 좋은 점은 뭐다? 임수가 그래도 진의 뿌리를 두고 투출돼서 병화를 갖다 이렇게 보강해 주는 것은 좋지만 역시나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임수를 이렇게 극하고 있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이건 뭐 일간 자체가 충분히 세력이 있으니까 이거는 목화운보다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조금 더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뭐 개사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개수라고 하는 것이 축에 뿌리를 둔 개수가 있어서 조후하는 용도는 있다 하더라도 병화를 보강해 주는 용도는 없습니다. 그리고 왕토에 의해서 그걸 받고 있기 때문에 개수가 있다 하더라도 수의 기운이 그렇게 강하다라고 볼 수 없죠. 역시나 목화운보다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갑오시, 을미시 모두 수기가 부족한 단점이 있습니다. 역시나 목화운 가면 너무 인간이 왕해지는 반면 수가 없어서 병화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요. 병신시 같은 경우에는 신중에 있는 임수 경금을 치용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역시나 이거 가지고 수가 충분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이것도 금수운 따지고 보면은 오늘은 연월 1, 3주로 보면은 수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생시에서 어느 생시가 온다 하더라도 수의 기운이 그렇게 강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그러면 운은 목화운보다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아마도 바람직한데 그러면 여명으로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라고 했을 때 여명으로 태어날 땐 최대한 수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글자를 만나야 되겠죠. 임진시라든가 병신시라든가 또는 기해시를 얻어야지만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웬만한 생시는 모두 금수운으로 가서 수가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태어나는 경우에는 그냥 생시 아무거나 골라도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너무 화토가 왕하면 좋지 못하니까 아까 말했던 뭐 임진시라든가 병신시 정도로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